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시장 보면서 어떤 생각하시나요? 자, 가끔은 이제 방향이 좀 잡히는 건가 싶다가도 또 다시 흔들리는 걸 보면 좀 이제 진짜 가는 건가 싶죠. 자, 근데 이번에 좀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XRP가 이제 더 이상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 SEC에 공식적으로 XRP를 미국의 전략적 금융 자산으로 활용하자라는 그 제안서가 제출이 됐죠. 자, 그냥 지나칠 뉴스 아니죠. 이게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XRP의 역할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SEC가 왜 갑자기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XRP 가격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자, 오늘 내용을 듣고 나면 XRP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링크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을 적으신 다음에 클릭 버튼까지 누르셔야 돼요. 근데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으시거나 클릭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저희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100% 무료인데 사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00% 무료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부터 트렌드 예측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방에 저장해 놨으니까요.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있죠. 무료 전자책입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기본편, 보조지표편,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나 거래량 패턴 분석,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같은 또 피보나치 되돌림도 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차트 보시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서 한 10분 정도에서 하루에 15분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용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가 좋은 게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차트 분석도 좀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이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시면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고 또 모르시는 거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무료 전자책은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드리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실 때는 꼭 전화번호랑 관심 있는 코인 꼭 적으셔서 전송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최근 SEC에서 제출된 한 제안서가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죠. XRP를 미국의 전략적 금융 자산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인데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공식적인 제안서 형태로 제출된 것이라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냐? 자, 첫 번째 이유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있겠죠. 요즘 국제결제 시스템이 변하고 있죠. 이 스위프트 시스템에 좀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미국도 이 디지털 결제 혁신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XRP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 확보와 거래 비용의 절감이에요. 제안서 내용에 따르면 XRP를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활용할 경우에 약 1.5조 원, 1조 5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연간 75억 달러 이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수치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기존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을 때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기반으로 산출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리플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정리 가능성 때문이에요. XRP를 전략적 금융 자산으로 분류를 하려면 리플과 이 SEC의 법적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XRP를 증권이 아니라 결제 네트워크로 인정을 하면은 기관들이 XRP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현재 SEC 내부에서도 이 제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뭐 확실한 것은 XRP가 이제 단순한 증권 논쟁에서 벗어나서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논의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자, 이 움직임이 XRP 가격과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SEC 내부에서 XRP의 법적 지위를 금융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는 점 확인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SEC가 XRP를 이더리움과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동안 XRP는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이 SEC가 이더리움처럼 상품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한다. 라면은 XRP는 이제 더 이상 증권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SEC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좀 명확하죠. 자, 이더리움과 XRP 규제 차이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과 기관들이 XRP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의도,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XRP를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리플 측에서도 바로 반응을 보였죠. 리플 CTO인 이 데이비드 시워츠가 직접 나서서 SEC의 움직임에 대한 그 의견을 밝혔는데, XRP는 이더리움과 다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초기 코인 공개를 진행을 했는데 XRP는 그런 과정 없이 배포됐다라는 그 차이점을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XRP를 이더리움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세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SEC가 XRP를 상품으로 분류하려는 그 의도가 뭘까? 자, 사실상 XRP를 법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시장에서 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단계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SEC가 XRP 상품으로 인정을 한다면 법적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가 되죠. 그리고 은행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XRP 역할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룬 SEC의 제안서와 맞물려서 XRP는 이제 증권 논란을 넘어서 미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라는 이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XRP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XRP의 실사용 사례가 확대되는 그 흐름을 짚어볼 차례겠죠.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이 공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월렛 인 텔레그램에서도 XRP와 도지코인을 포함한 50여 종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의 지갑의 확장, 왜 중요하냐? 자, 우선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텔레그램이죠. 그리고 암호화폐를 주고받고 거래까지 할 수 있는 완벽한 온체인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XRP가 이 시스템 안에 포함되면서 글로벌 유저들이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해지겠죠. 텔레그램은 이미 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지갑을 운영해 왔죠. 자,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로 XRP, 도지 같은 대형 암호화폐들이 추가되면서 실사용성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한 거래 기능 지원이 아니라 텔레그램 지갑 내에서 XRP 보유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도입된다라는 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예치 기능을 활용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P2P 방식의 자유로운 송금과 이 결제 기능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XRP의 실사용 사례가 더 늘어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XRP가 이 텔레그램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직접 거래되면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고요. 자, 이제 XRP를 보유한 사람들이 단순히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사용을 하면서 수익까지 창출하는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XRP를 활용한 결제와 송금, 스테이킹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RP의 이런 법적 지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사용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암호화폐가 이제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국제 무역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점. 특히 최근 러시아가 이 원유 수출 거래에서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자, 그렇다면 왜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활용하려고 하냐? 일단 뭐 서방의 이런 금융 제재 회피 심리가 있죠. 러시아는 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일단 배제가 된 상황이라 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국가들과 무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제 결제 시스템 변화도 있죠. 중국, 인도와의 무역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대체 결제 시스템이 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지금 뭐 하고 있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 의존도를 감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석유와 가스를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이 활용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이런 애들이 중심이지만 앞으로 XRP 같은 그런 결제 특화 암호화폐도 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XRP는 원래 국제성공과 이 결제 네트워크를 대체하기 위해서 설계된 암호화폐죠. 그래서 빠른 거래 속도 4에서 5초 이내에 더하기 낮은 수수료가 있죠. 그래서 대량의 이 자금을 좀 효율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규제 리스크만 해결되면 금융기관에서 본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SEC에서 XRP의 법적 지위를 그렇게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결국 이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XRP 같은 이런 결제형 암호화폐 수요 증가 가능성과 국제 무역에서 암호화폐 활용이 늘어나면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국의 규제가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는 더 이상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변수는 또 있죠. 이 나스닥.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좀 있으시더라고요. 자, 우선 이 나스닥 이 100 지수가 하락하면은
암호화폐 시장도 흔들려요. 왜냐하면 이 테크 주식과 암호화폐의 높은 상관관계 때문에 그런데 금리 인상과 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은 위험 자산의 회피 심리가 증가를 하죠. 그래서 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전략에 좀 변화가 생깁니다. 이 최근 나스닥 이 100 지수가 중요한 지선을 잃었다는 그 분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과 XRP 같은 주요 암호화폐도 함께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죠. 이렇게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기술주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다른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TX 같은 이런 종목에 대한 해지 포지션이 확대가 되고 비트코인과 XRP 같은 암호화폐도 장기적인 그런 보유 전략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 관리는 강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가 위험 자산이다라는 기존의 의식에서 벗어나서 좀 기관들은 시장 변동성을 관리하면서도 여전히 암호화폐를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방향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XRP가 이 SEC의 법적 리스크를 좀 벗어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 시장은 점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하고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정보만 좀 빠르게 받고 싶다면 공유방에서 좀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큰 그림을 보면서 가야 할 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에서 다시 한번 더 안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어트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 때 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지금 바로 이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